네, 자 지금부터 성과 행동, CSF하고 성과 행동 피드백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높은 이유는 조금 전에 이거 촬영했다가 보니까 또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네, 다소 목소리가 격앙이 됐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넘버 이거 왜 이러지? 자, 실습 넘버 8번, 9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제조업체 및 다양한 계측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군을 확장시키는 것을 성과 목표로 했을 때, 자, 회사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이런 성과 목표가 더 잘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신 버전의 회사 상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CSF하고 이 MEC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적인 CSF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정보가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야지만 고객들이 그걸 보고 이 회사랑 우리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최신 버전의 회사 상세 정보라고 하지 말고 저라면 뭘로 할 것 같으냐? 이것을 인지도로 바꿀 것 같아요. 인지도. 자, 그러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어떤 그런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행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과 행동들을 포함한, 그리고 이 회사 소개서 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성과 행동들이 더 추가적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좀 지엽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피드백 드릴 때는 이거 말고 다른 피드백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CSF를 인지도, 정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고, 최신 정보로 높이는 것 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도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면 제품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인지도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행동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확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양질의 컴퍼니를 확보하는 것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라고 하는 게 어 어플리케이션 제품군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사업 방향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CSF로 두고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 행동들을 추가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성과 행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CSF로 두면 다양한 성과 행동들이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 행동들로 도출이 되겠구나. 자,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를 성과 행동에 녹여내는 게 아니라 CSF로 독립을 시키자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게 됐습니다. 자, 이 성과 행동을 보면서, 자, 그래서 CSF는 효과적인 사업 방향, 양질의 파트너 컴퍼니, 인지도. 자, 이런 것을 CSF로 두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리점 거래 시 고위험 요소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CSF로 설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행위형 CSF인 거죠. 그래서 고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위험 요소와 관련된 어 그래서 이 CSF보다는 계약 조건을 어떻게 맺느냐가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CSF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행동들을 쭉 보니까 다 계약 조건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성과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CSF로 두고 또더 좋은 계약 조건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지가 또 추가적으로 성과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체결한 대리점하고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하고 어떻게 계약 조건을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대리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회사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F 중에 하나로 신뢰할 만한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대리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과 행동이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CSF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성과 목표로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것도 이제 행위형 CSF가 돼요. 그리고 미션 및 목표가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약간 핏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성과 행동들을 보니까 이 성과 행동들은 전반적으로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목표의 완성도가 각 조직 구성원들, 각 팀장님들이 목표를 얼만큼 완성도 있게 설정하느냐가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SF는 목표의 완성도로 두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성과 행동으로 도출이 되는데 맞아요. 네,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행동들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어 CSF를 이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목표의 완성도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그리고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성과 행동들이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런 교육들을 시켜야 된다. 교육시키는 거 이외에도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가 잘해야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목표를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피드백을 준다거나 뭐 이런 성과 행동들이 또 추가적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체계적인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인사 체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중복이죠, 중복. 공부를 잘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공부하는 거. 자, 이거 중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또 갖추는 게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성과 행동들을 더 추가적으로 도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9 번. 네, 9번 같은 경우는 성과 목표를 적합한 보상을 위한 평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적합한 보상을 위한 평가 제도라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적합한 보상이라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적합한 보상을 직원들한테 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평가 제도예요. 그러니까 적합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위한 도구로 평가 제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적합한 보상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평가 제도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합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 제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국한을 시키니까 CSF도 다 이제 평가와 관련된 CSF로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적합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활동이 평가 쪽으로 국한돼 버리는, 적합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보상으로 평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CSF로 평가 제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설정을 해 주셨는데, 자 느낌이 딱 오시죠? 이 평가 제도에 대한 지식은 뭐다? 역량이다. 이게 역량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성과 행동도 학습 계획이 나와 버리죠, 학습 계획이.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근무 시간에 열심히 평가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은 평가를 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왜 발생이 되느냐? CSF를 역량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평가 반기의 1회 평가자들에게 실시한 평가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자, 인사 담당자가 평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근무 시간에 업무상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자들에 대해서 평가 제도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인사 담당자가 근무 시간에 업무상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들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적절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평가 제도, 적합한 평가 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지 말고 적절한 평가 제도가 적합한 보상을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것에 대한 성과 행동으로 무엇을 도출하셨냐면 평가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기대 효과를 기획안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다. 약간 너무 디테일한 측면도 있긴 한데, 자 그건 논외로 하고 이 행위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 타임의 측면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최대한의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유추를 하면 적절한 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업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서장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추가 되는데,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이 평가 제도, 인사부서에서 하는 이 평가 제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현업 부서의 일들을 못 하니까.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녹화를 했고요. 자, 오늘로써 이제 성 CSF와 성과 행동은 피드백을 종료하고 다음 주 중에는 KPI에 대한 피드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